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초반의 학원 강사이자 홀로 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혹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미꾸라지와 미꾸라지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얄미운 미꾸라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직접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결혼 전 남편은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관리냐면 본인과 본인의 집안에 대해 포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 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 두 분은 가서 직접 뵐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저에게 시집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항상 칭찬을 해주기 바빴어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의 그런 면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잘해주었고 당연히 결혼해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뿐이죠. 물론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헌신적일 거라고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욕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툭하면 욕심내며 지나가는 말로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농담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속 봐가며 운영을 하더군요. 장사라는 것이 그렇게 졸라매기만 한다고 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장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갈수록 짜게 구는 바람에 단골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매출은 항상 신통치 않아서 매번 생활에 쪼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솔직히 가게야 잘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못 벌면 제가 벌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부분은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문제였던 건 신우이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신우가 하는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이상하게 맹신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우에 대한 말을 다 믿을까? 하고요. 신우는 어릴 때 도둑이 든 걸 발견해서 집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집안 사람 모두 신우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우가 결혼 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에는 새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과하게 친한 척하더니 1년 만에 제게 반감을 표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를 저렇게 싫어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우 생일에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거든요. 솔직히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금액을 신우 선물로 쓰는 것도 좀 버거웠는데 신우는 자기에게 그런 약소한 선물을 준 게 엄청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저도 신우에게 정이 안 붙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짜증났거든요. 올케 언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예요. 솔직히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눈치도 없는 데다 친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 언니를 받아주겠어요. 안 그래요?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딴 말을 하는 신우와 그걸 듣고도 별말 없는 남편과 시모를 보며 저는 매번 속으로 욕만 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더 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리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가족으로 들어온 아내이자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는데도 말릴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그래도 1년에 2번 보는 거니 참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안 보면 속 편하니까요.
그런데 가정 내에서 그렇게 견고하던 시댁에서의 신우 입지가 떨어진 일이 생기게 됐죠. 신우는 대학 졸업 후 눈만 높아졌는지 대기업 취업을 한다며 시댁에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장장 3년 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며 서울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가족들을 모두 시댁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라고는 참 어이없는 말이었죠. 나 서울 갈 거야. 좋은 직장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오라고 하네. 그런데 전세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가 좀 빌려줘. 금방 벌 수 있으니까 다시 내려올 때 그때 돌려줄게. 신우의 그 말에 시모가 슬쩍 신우를 보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얘, 집에도 지금 돈 한 푼 없어. 거짓말하지 마. 돈이 왜 없어? 나 취직도 못하고 여기서 썩으라고? 아니 무슨 전세금 할 만한 돈도 없어? 너희 오빠 결혼하면서 돈도 많이 썼고 이번에는 오빠 차까지 사야 해서 진짜로 돈이 없네. 시모는 자연스레 남편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오빠는 돈 없어? 엄마가 못해주면 여태껏 받아가기만 했던 오빠가 줘야지. 세 사람의 이야기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듯 하고 있었어요. 진짜 남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통장도 합치지 않고 살고 있었거든요. 각자 집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기로 해서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 돈 좀 있지 않아? 얼마 전에 장인어른한테 돈 받기로 한 거 있잖아. 남편이 뜬금없이 꺼낸 건 친정아버지가 제게 주기로 한 학원 개원 준비 자금이었어요. 결혼 후 애가 생기면서 일을 그만뒀고 경력 단절을 경험하던 저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학원을 개원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기분이 퍽 나빠졌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알고 있었으면서 달라고 하다니.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은 안 돼. 아버지가 아직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걸로 아가씨 전세금이라니. 당신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해? 잘 알지. 그치만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어려울 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고. 자, 욕심은 그만 부리고. 그게 욕심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 개원하라고 준 돈을 왜 그렇게 써야 해? 그리고 그 돈 내 돈이 아니야. 그럼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게 맞고 아버지가 그 돈으로 아가씨 전세자금 준다고 하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는 당신이 쓴다고 하고 빌리면 되지. 뭐? 나더러 거짓말까지 하라는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가만 보면 욕심이 많더라.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내 동생이 남도 아니잖아. 누가 욕심이 많아. 솔직히 우리 집 힘들 때 당신이 도와준 적 있어? 처가댁은 잘 살잖아. 뭘 또 도와주고 말고 해. 저번에 우리 부모님 강릉까지 친척 돌잔치 갈 때 차 운전 좀 해달라는 건 안 해줬잖아. 당신 쉬는 날이었는데도. 욕심은 당신이야말로 부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적어도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가 모은 돈이면 나도 당신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빌려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모은 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쓰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 그럼 어떡하라고. 동생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것도 못 해줘? 내가 오빠인데. 오빠면 오빠답게 도와주면 되지. 어차피 이번에 새로 차 사기로 하고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있지? 그거랑 당신이 차 사려고 모아놓은 돈 아가씨한테 줘. 그럼 되겠네. 아니, 그 돈은 내 사업 미천이고 일할 때 필요한 차라서 사는 건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주신 학원 개업 준비 자금은 내가 놀려고 받는 거니? 나도 그건 내 밥줄이야. 솔직히 당신은 차 없어도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동생을 위해서 당신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아, 정말 당신 진짜. 진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한테 돈 있으니까 그 돈으로 아가씨 도우라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야? 알았어. 내가 주면 되잖아. 결국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새 차를 포기하고 신우에게 전세금 할 돈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신우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저는 잠깐 놀러 온 건 줄 알았는데 일주일 넘게 있는 걸 보니까 놀러 온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슬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요즘 시댁에 자주 있는 것 같은데 휴가래? 아니야, 그런 거. 남편 목소리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표정을 보니 뭔가 있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하러 간 사람이 왜 여기로 와? 일 그만뒀대? 사직? 아,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쪽팔리긴 한데 다단계였단다, 다단계. 같이 데리고 간 친구가 등 쳐먹고 날랐대. 그래? 안 됐다. 그래도 전세금 다시 받으면 그래도 당신 차는 살 수 있겠네. 그걸로 마음 풀어. 제가 한 말에 남편이 인상을 더 구겼어요. 아, 전세금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 기집애가 매달 갚겠다면서 빌려가 놓고는 딱 한 달 갚고는 그 뒤로는 안 갚더라고. 이번에 내려왔을 때 완전 빈털터리로 와서 물어봤더니 전세금도 모조리 빼서 다단계에 다 집어넣으셨답니다. 아,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새 차 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모은 돈인데 그걸 싹 다 날렸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저는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전세금을 날린 건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차를 산다는 것도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 돈이니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그 와중에 사고치는 동생한테 빌려줬다가 다 날린 걸 들으니 어이도 없었죠. 하지만 이걸로 남편과 시무는 아가씨가 생각보다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큰 돈을 빌려줬다가 싹 다 말아먹었는데 아가씨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 아까운 돈으로 남편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빨리 구분하는 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이 될 테니까요. 남편이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던 때 저는 개원한 학원에서의 일이 잘 풀려 돈도 잘 벌고 있었기에 남편의 괴로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많이 바빴거든요. 신우는 시댁에 들어와 들러붙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부모 돈만 축내는 신우를 보다 못한 시부가 신우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줬어요. 시부 친구분이 하시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죠. 거기 취직하면서도 잔소리는 어찌나 많은지 너무 작은 회사다, 돈이 적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오빠 돈까지 다 날려먹고 집에 붙어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취직한 거죠. 오빠가 나서서 날려먹은 돈 빨리 일해서 갚으라고 하니 불평불만이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집안이 좀 안정된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일로 그 평화가 깨졌어요. 제 SNS 때문에요. 하루는 신우가 아주 호들갑을 떨며 제게 말을 붙여오더군요. 올케 언니 SNS 보다가 정말 괜찮은 남자 봤는데 혹시 이 사람 결혼했어요? 신우가 콕 집어 보여준 남자는 저의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어요. 어릴 때 같은 아파트에서 자란 친구로 저희 친정엄마와 그 친구 엄마가 친한 사이였거든요. 개모임도 여전히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집이 가까워요. 저희 본가와 얘네 본가가 윗집 아랫집이거든요. 이 친구는 괜찮은 애였어요. 성격도 착하고 직업도 괜찮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여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가족 때문이었는데요. 홀어머니의 누나가 위로 셋이나 있는 결혼 상대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족 구성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놀랐는데 그 홀어머니 성격도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직원 수도 꽤 되는 에스테틱을 운영 중이신 세련된 분이에요. 그렇지만 친구인 우리들에게도 깐깐하게 구시는데 여자친구라고 하면 용모단정, 품행방정,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저러다 아들 노총각 되어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신우를 소개시켜주면 분명히 신우가 피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일단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가씨,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원래 가족끼리 선자리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 말이 많아서.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소개시켜줘 봐요. 혹시라도 좋게 풀리면 엄마가 뭐라도 해주겠죠. 안 해줄걸요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제 거부의 의사를 읽었는지 신우가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르더군요. 엄마, 올케 언니한테 남자 소개해달랬더니 안 된대. 엄마가 좀 어떻게 해줘봐. 시모는 제게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학력은 어떤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어머님, 이 친구는 아가씨가 좋아하는 유명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집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너는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남자 소개도 못 받게 하는 거야? 너 설마 우리 딸 무시해서 그런 행동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고 아가씨가 항상 저한테 말하던 거 있잖아요. 이 친구도 대학도 좋은 곳 나온 것도 아니고 시댁이 빵빵한 것도 아닌데 혹시 소개시켜줬다가 아가씨한테 욕 얻어먹을까 봐 그래요. 항상 제가 그렇다면서 욕하셨잖아요. 제 말에 신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며 중얼거리더군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항상 그렇게 말해서 저는 아가씨한테 아무나 소개해주는 건 좀 꺼려져서요. 욕먹는 건 저만 먹으면 되지 굳이 친구 욕 듣게 만드는 것도 좀. 대놓고 신우의 행동을 꼬집어 반박하는 제 말에 시모가 버럭하더군요. 그런 소리를 뭐하러 가슴에 묻어놔? 그냥 철 모르는 애가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걸 가지고. 그걸 막아야 하는 게 어른의 할 일이라고 말해주려다 참았어요. 신우는 그 뒤로 쫓아다니며 제게 친구를 소개해달라며 난리더군요. 그쯤 되니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냥 소개 좀 해줘. 뭘 그렇게 비싸게 굴어? 비싸게 구는 게 아니라 내가 욕 얻어먹을까봐 그렇지. 내 동생 그렇게 까다로운 애 아니야. 아가씨가 아닌데? 뭐? 내 동생이 어디가 별론데 퇴짜를 놔? 얼굴만 반반한 게. 대기업 다니잖아. 어쨌든 난 욕 얻어먹기 싫어. 그래서 안 해줄 거야? 끝까지 쫓아다닐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봐서 좋은 얼굴도 아니고 매번 얼굴 붉히는 신우와 마주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긴 했죠.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확 소개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잘 되면 신우가 저한테 앞으로는 그런 아나무인인 태도를 취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잘 될까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신우가 조신하게 군 건지 몰라도 두 사람이 덜컥 결혼식 날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친구에게 상품권을 선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돈도 받을 기분이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신우가 어떻게 내 친구와 그 시댁을 구워 삶아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격이 들통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친구 집에 들어갈 가전을 해줬어요. 어차피 신우 집이고 결혼하면서 당연히 뭐라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테니 이걸로 퉁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우의 성격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던 제게 들려온 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아가씨가 허구한 날 친정에 돌아와 시모를 붙들고 눈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었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신우가 못 버티고 이렇게 매번 운다고? 그렇지만 섣불리 관심을 둘 생각은 없었어요.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하다가 불똥 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에게 시댁에 잠시 오라고 하더군요. 일을 마치면 꽤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당장 오라며 강조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래, 왔니? 여기 와서 앉아봐라.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거실에 앉았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시모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신우가 눈이 퉁퉁 부은 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너 이 신우이 눈 퉁퉁 부은 거 보이지? 네, 눈이 많이 부었네요. 울었어요? 올케 언니,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척이 아니라 진짜 몰라요. 저 지금 방금 여기 왔거든요. 내가 지금 시댁에서 어떤 취급 당하는지 올케 언닌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랑 소꿉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두 사람의 일과 관련된 건 절대로 제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해뒀거든요. 중간에서 끼이면 골치 아프니까요. 누구한테 뭘 듣는데요. 시댁에서 일이 있었으면 시댁 가서 풀어야지. 여기 와서 저를 부르면 일이 해결이 돼요? 엄마, 봤지? 올케 언니 진짜 냉정해. 자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아가씨 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알아듣게 이야기를 좀 해봐요. 오늘 얘 시어머니가 얘한테 뭘 시켰는지 아니? 일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하라고 했단다.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 일이야? 여자는 왜 일도 못하게 해? 내조하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일 그만두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라잖아. 저번엔 제사 지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불러.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늘게 되어 있는 건데. 그제야 언뜻 감이 왔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신우의 시모와 그저 놀면서 식탁에 숟가락만 얹고 싶은 신우 사이에 알력 다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돈 버는 건 나쁘지 않으니 신우에게 일 그만두고 시모와 다니며 집안일이며 시댁 관한 일들을 가르쳐줄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데요라는 말이 나와요? 언니가 날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줬잖아요. 왜 그때 시댁이 이런 곳인지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본 것도 아닌데 그 집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서 결혼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남편한테 이야기해야지. 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올케 언니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언니가 책임져야죠. 어이없는 신우 말에 저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뭘 들었나 싶었거든요. 허구한 날 애가 울면서 친정에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네가 소개시켜줬으니까 네가 책임져. 언제는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 도리어 제게 책임을 지라고 하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솔직히 저 그때 소개 안 해주겠다고 계속 거절했었잖아요. 그런 저를 소개해주라고 설득한 게 어머님이랑 남편이었고 결국 제가 세 사람 등살에 못 이겨 소개를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고요? 언니가 우리 시댁에 전화해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줘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제사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행사도 많고 매번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요리며 청소며 나한테 다 맡기고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책임지고. 신우의 울먹이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아가씨, 저는 그 집안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엄마끼리 친한 것뿐이고 저는 그 친구 어머님이랑 따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 제가 뭐라고 아가씨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그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가씨가 감당할 문제죠. 그래서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예요? 너무하잖아요. 언니는 우리 집 시집 와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거기서 노비처럼 부려먹혀요? 책임져요. 책임지라고요. 마치 어린애가 떼쓰듯 소리 지르는 신우를 보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가씨, 결혼은 제가 했나요? 아가씨가 했지. 저 아가씨 결혼하라고 등 떠민 적 없어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죠. 하물며 결혼이라는 큰일에 제가 협박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말리려던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올케 언니. 빽 소리를 지르는 신우를 보며 저는 소파에 놔두었던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가 시댁 일로 마음 고생하는 거 싫으셨으면
사돈댁에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말해봤자 바뀌는 거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 마음만 상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얼굴 한가득 당황한 표정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어디서 그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해?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그 일을 책임지라고 한 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결혼을 내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바쁜 와중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시댁까지 불려온 제 생각은 안 해보셨죠? 아니, 뭔 놈의 시댁이 매번 이딴 식이야?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책임을 지라니. 결국 최대한 참고 넘기려던 저도 빵 터지고 말았고 그때 시댁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빠, 올케 언니 좀 봐. 엄마한테 대들어서 지금 난리도 아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그럴 일이 없는데? 가서 한번 보라고. 남편이 뛰어들어오자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고, 내가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였어. 시어미를 이렇게 홀대하고 막대하는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머리 싸매고 널 반대했을 게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말을 해? 막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들인데 이래요? 남편이 묻자 시모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시댁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나를 불러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네? 당신도 알다시피 나 계속 아가씨가 내 친구 만나는 거 막았어. 결혼은 아가씨가 선택해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 그런 것 때문에 화난 거였어? 그럼 그냥 잘 타이르면 될 일이지. 왜 엄마랑 이렇게 드자비질을 해? 나도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지. 꾹꾹 참았다고. 그런데 끝까지 나더러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 나도 오늘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고 지쳤는데 왜 그딴 쓸데없는 일로 불려와야 하는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 내가 협박했어? 등 떠밀었어?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결국은 남 탓.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신우도 그래. 어떻게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오빠, 이거 봐. 우리 집에 아주 이빨을 드러내잖아. 푸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걸 못 참고 엄마랑 나한테 화를 내고. 그게 푸념이에요? 힘든 사람 불러서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오빠, 이 상황은 모두 새언니가 잘못한 거야. 아니다. 엄마가 올케 언니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지. 거기에 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새언니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새언니가 우리한테 못한 것만 가득인데. 그거 가족끼리도 가능한 건가? 선을 훨씬 넘어버린 신우의 말과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남편의 말에 저도 열이 심하게 받았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뭐? 정신적 위자료? 그 돈 줄 바엔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말지. 근데 당신이 시댁까지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지금 꼴을 보라고. 당신이랑 어머님은 아가씨가 하는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피해자는 나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다가 어머님한테 불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내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정말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참다 못한 저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혼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제가 이 정도로 세게 나가지 않으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그런 생각이 먹혀든 건지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이혼이라니.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자기 딴에는 마음이 안 좋았겠어. 뭐야 오빠? 지금 언니 편 드는 거야?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언니 편을 드는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실언 안 할게. 헤어지다니. 우리 애도 아직 어리고. 남편이 저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저였거든요. 거의 모든 가게의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용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신우 말 한마디에 저한테 정신적 위자료 운운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당분간 냉랭한 시간이 지속됐죠. 저는 제가 당연히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과만 하면 다인가요? 제가 이미 상처를 다 받았고 시댁이 제게 상처를 준 장본인들인데. 그런데 며칠 뒤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편이 제게 하더군요. 할 이야기 있어. 잠깐 가게로 와. 나 이제 불려가고 그러는 거 싫으니까 당신이 집에 와서 얘기해. 일방적인 통보에 저도 일방적인 통보로 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표정이 그리 좋지 않더군요. 무슨 할 말인데? 빨리 해. 피곤해서 씻고 자고 싶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그동안 나쁘게 대한 것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나랑 잘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우리 집이랑 당신이 너무 안 맞아.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혼해.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남자 입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온 건지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혼? 당신 진짜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 당신이 하고 싶다고 했던 이혼.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다 법대로 처리할 거야. 나중에 별말 나오지 않도록. 괜찮지?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보세요.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보나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들고 100명한테 물어봐. 다 당신네 가족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걸? 그런데 뜬금없이 나한테 위자료? 그거야 소송해보면 될 일이고. 어쨌든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나요? 싸워서 홧김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편이 서류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열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에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했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저는 그 일주일 안에 남편의 마음이 왜 변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알게 됐어요. 이혼을 이야기하러 남편 가게에 들렀는데 남편이 잠시 직원만 놔두고 화장실을 갔더라고요. 그때 노트북 화면에 남편이 나누고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이 갱신되는데 보다가 뒷목 잡을 뻔했어요. 신우랑 나눈 대화였는데 고 여우 같은 신우가 남편에게 열심히 바람을 불어넣고 있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혼인 후에 마련한 재산은 재산 분할에 들어간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언니가 개원한 학원도 재산 분할 들어간다고. 그러면 못해도 오빠가 돈 더 많이 받지 않겠어? 게다가 언니가 우리 집에서 못되게 굴던 거 증거 찾아서 위자료 소송해도 되고. 어딜 보나 오빠한테는 이득이지. 갑자기 이혼하자는 건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 나오면 꼭 너한테도 떼어줄 테니 걱정 말라는 남편놈 대답까지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더군요. 나가려던 그때 남편놈이 들어오더군요. 순식간에 꼴 보기 싫어지더군요. 무슨 이야기 하러 왔어? 나 설득하려는 거면 소용. 이혼하자. 당신이 이렇게 이혼하자는데 내가 매달릴 필요가 없지. 솔직히 지금 이혼해봐야 손해보는 건 당신이고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거야. 그럼 이혼 서류 내놔. 내가 지금 당장 작성해서 줄 테니까. 정말? 제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놈이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왜? 내가 안 해줄 것 같았어? 해줄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야. 그리고 진짜로 법대로 다 나누기로 하는 거 알지? 안다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놈의 얄팍한 수에 코웃음을 치며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것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판결 이후 남편 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니 제 학원까지 쳐들어왔더군요. 결국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 남편은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어요. 당신 중간에 무슨 짓 했어? 재산 분할도 엉망진창이고 위자료는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아, 내가 있는 학원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에 전 남편이 허를 찔린 듯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내가 그 속셈 모를 줄 알았어? 학원까지 날름하고 싶었나 본데 그거 내 명의로 설립된 학원 아니야. 실제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이고 나는 거기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이지. 이제 설명이 됐어? 뭐? 그거 학원 개원 자금이었다며. 그런데 왜 장인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이나 시어머니나 옛날부터 신우한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다 줄 것처럼 굴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으로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 뺏길 줄 모르잖아? 저번에도 돈 받기 전에 신우 전세금으로 뺏길 뻔했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 그래놓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 마음이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신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여보, 미안해. 이거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나 당신한테서 위자료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대출로 외제차 샀단 말이야. 이거 못 갚으면 진짜 나 파산이라고. 알아서 해. 언제는 나한테 허락 맡았어? 혼자 망할 건데 나한테 허락은 왜 맡냐? 끊는다. 여보.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편 목소리에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제게 매달려요? 결국 나중에 지나다니면서 보니 전 남편은 사정이 어려워졌는지 가게마저 내놨더군요. 어차피 그리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아니어서 언젠가는 망하겠지 싶었는데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망해버리더군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학원 근처에 전세를 얻어 들어갔어요. 친정이 가까이 있어 애도 봐주시니 솔직히 예전보다 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주말에 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제게 주소를 하나 던져주며 지금 이쪽으로 오라더군요. 오늘 모임에 가져가야 할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소를 보니 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소는 제 소꿉친구의 본가였거든요. 즉, 신우 시댁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신우가 오빠 이혼시키고 망하게 만든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싶어 한번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 갔더니 신우 표정이 아주 살벌해지더군요. 오빠가 그 꼴난 게 마치 제 탓이라는 표정이었죠.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신우가 부엌에서 일 보는 사이에 아주머니에게 슬쩍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그거 아세요? 아주머니 며느리요. 사실은 허당인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예전에 일하러 서울 간다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집에서 난리 피운 적 있었거든요. 그때 전 남편이 차 살 돈으로 전세금 줬는데 그것까지 싹 다 말아먹고 결국 집에 내려왔었죠. 그때 정말 웃겼어요. 사기당한 게 자기 잘못이냐며 자기는 잘못 없으니까 돈 갚을 필요도 없다고 우기는데 하긴 제일 웃겼던 건 제 전남편 꼬드겨서 저랑 이혼하게 만든 거였네요.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바람 불어넣어서 결국 이혼했는데 결국은 그쪽이 망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집 시누이들까지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넌 도대체 젊을 때 뭘 하고 돌아다닌 거니? 설마 지금도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어쩐지 친정하고도 요새 사이 안 좋아 보이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게야? 너 처신 잘해라.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다 저를 모함하려고. 전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요. 다 끝난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해요? 판결이 그렇잖아요, 판결이. 그런데도 이렇게 아가씨는 멀쩡하게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올케는 가만 보면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대학도 별로고 얼굴이나 몸매도 그닥 좋은 것도 아니고 일은 지지리도 못하지 사고는 치고 다녔지. 내 동생 아니었으면 어디 시집이나 갔겠어? 제가 들었던 그 대사를 말해주는 친구의 누나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겨우 삼킬 수 있었어요. 저는 언니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 과거의 일이고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훈육하면 사람도 바뀔 테니 아주머니와 언니들이 잘 교육해주면 되죠.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 말에 전 신우 얼굴은 똥 씹은 것처럼 변하고 저는 그런 신우를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스팸으로 돌려두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났을까요? 쉬는 날 친정에 들러서 애 맡겨두고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는데 밖이 엄청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현관문을 빼꼼 열어봤는데 아랫집에서 엄청 큰 고함 소리가 오가더군요. 바로 제 소꿉친구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오빠, 나가라고.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이거 안 놔? 내가 네 실체 여기다 다 까발려버릴 거야. 사돈어른,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녀석 임신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댁에 임신했다고 하면 자기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오빠 미쳤어? 저리 꺼지라고. 제발 부탁이야. 네 부탁 이제 들어줄 일 없으니까 너나 꺼져.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바람 넣어서 결국 와이프랑 이혼하고 가게까지 팔아먹고 배달일 하는 게 고작이야. 그런데 너는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이 나한테 뭐? 오빠 인생이니까 오빠가 책임져? 내가 오늘 네 인생 끝장을 보게 해줄게. 사돈어른. 뭐? 그 말이 사실이냐? 어머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마 네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아니다.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가보자. 어서. 안 돼요,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당장 가자는데도 뭐 하는 거야? 그래, 거짓말이 맞구나.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네 년이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에 망조가 들었어. 안 되겠다.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우리 아들 집에서도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아랫집 아주머니에 의해 쫓겨났더군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 조용히 저희 집으로 올라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남매를 보며 저는 몰래 본가에서 고소하게 웃었어요. 제 인생 망치려고 할 때 자기 인생은 완벽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이 결국은 서로를 저격하는 바람에 본인들 인생까지 조져버렸네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는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두 사람은 평생 안 해본 것 같아요. 원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말이죠. 역시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며 살면 안 된다는 걸 또 배웠네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